자료해석과 통했다. 자료통역사 김은기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8급 26년도 국회 8급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요. 해설을 진행해 보기 전에 가벼운 좀 총평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작년 국회 8급 시험지 다들 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국회 8급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25년 98이랑 vs 26년 98이다. 25년 98에서 우리한테 주로 냈던 함정은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함정을 좀 많이 냈어요. 근데 26년 98에선 그런 건 안 냈다. 함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5년 98의 함정이 좀 더 많았어요. 26년 98에 나온 함정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8급 특강 이런 데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우리한테 인사처 그러니까 국가직이죠.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내는 시험들은 단위 가지고 함정을 안 판다. 근데 국회직에서 나온 것들은 단위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판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단위를 가지고 함정 두 문제가 나왔어요. 단위 함정 두 문제. 문항번호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저는 이제 가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구해온 시험지가 가책형이어서 가책형 기준으로 9번의 리을선지, 다음에 12번에 기억선지. 요 두 가지가 단위 가지고 우리한테 함정을 판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에 함정 말고 이제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연산의 난이도. 작년 98 같은 경우는 연산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대상들이 7급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7급에 맞게 좀 연산 난이도를 세팅한 것 같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해는 사실 5급 입법고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5급 행정고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심화 시험이 될 거죠. 2027년부터 심화 시험이 될 건데 심화 시험 정도의 좀 연산 난이도를 세팅해놨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다들 7급뿐만 아니라 5급 시험으로도 연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 유형. 25년은 특별히 뭔가 모난 데 없이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국가직 7급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문제 유형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해는 입법고시에 가깝게 좀 냈다. 그러니까 입법고시 국회 5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국회 5급에 좀 가깝게 냈어요. 그 특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 그 7번이라든가 가책형 기준입니다. 가책형 기준 7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15번이라든가 16번과 같은 문제들 보시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5급으로 준비하셨어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봤어도 자료 해석 영역보다는 상황 판단 영역에서 좀 더 유사하게 생긴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입법고시에서는 꽤나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국가직 7급스럽게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입법고시스럽게 갔다. 제가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만 작년 국회 8급 대비할 때는 입법고시를 좀 많이 풀게 시켰거든요. 입법고시 유형에 좀 친숙해져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직 7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날려나 했더니 다시 입법고시스럽게 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27년 국파를 준비하신다면 이것도 그냥 하세요. 우리 입법고시 문제 유형에도 친숙해져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법고시에만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도 좀 친숙해지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난이도 자체는 입법고시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냈어요. 훨씬 더 쉽게 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형의 친숙성을 꼭 만들어 놓고 27년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볍게 좀 총평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교시는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해설할 거고요. 다음 교시는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갑시다. 1번 친구를 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책형 기준이에요. 화질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화질이 안 좋은 이유는 아직 시험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스캔 떠서 만든 거여서 그래요. 자, 우리한테 어떤 자료를 줬냐면 갑국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통보 현황에 대한 걸 줬대요. 그래서 실제 통보가 있는데 걔는 모바일과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도는 21년부터 25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보시면 니은 선지부터 푸시면 좋아요. 니은 선지부터 푸시면 좋다.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갑국의 실제 통보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모바일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시키는 대로 22에서 23으로 가는 실제랑 모바일을 보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실제에 대한 증가율은 모바일의 증가율과 기타의 증가율을 가중평균한 거기 때문에 우리 크기의 배치가 어떻게 되냐? 기타, 모바일, 그리고 그 사이에 실제가 들어가요. 지금 나한테 시킨 건 실제랑 모바일을 비교시켰는데 여러분이 거리가 더 멀게 만들려면 누구랑 누굴 비교하면 좋겠다? 기타랑 모바일을 비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타랑 모바일을 비교하시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긴 해요. 왜? 모바일은 거의 2배인데 실제는 2배 근처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와 모바일로 봐도 충분한데 만약에 선지에서 실제랑 누구? 모바일이 아니라 기타를 비교한다고 시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둘의 증가율은 꽤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실제랑 기타를 봤는데 거리가 좀 가까워. 그럼 여러분이 실제 말고 실제를 구성하는 모바일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가져가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문제에선 이 아이디어대로 풀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어렵게 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실제에 대한 증가율이 작으니까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니은을 동그라미 치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선지는 2번, 4번, 5번인데 전 정답을 왠지 5번으로 만들고 싶어서 기억을 풀어볼 거예요. 기억을 보면 22부터 25까지 각국의 금융정보거래의 실제 통보 건수와 모바일 통보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을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감 방향을 확인할 건데 여기에 전년 대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싸그리 다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실제를 보시면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보면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정답을 5번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다음에 우리 가볍게 디귿 선지도 봅시다. 디귿은 실제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냐? 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랑 모바일 사이의 관계를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럴 땐 여러분이 꼭 숫자 0을 붙여서 생각한다 라고 접근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계산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연도의 범위를 보시면 22에서 25기 때문에 전년 대비란 단어가 없어서 우린 21에서 22는 볼 필요가 없고 0만 붙여서 봅시다. 0, 0, 0, 0. 제일 처음 걸 보면 대략 6, 7, 3분의 4, 5, 4여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6분의 4랑 6분의 4 근처에 있는 친구니까 한 66% 근처 아닐까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친구는 여러분이 0을 붙여서 보시면은 1066분의 852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몰라도 무조건 80%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지는구나. 다음 친구 보시면은 얼마가 되냐면 805분의 708이 돼요. 우리 8분의 7의 값을 알고 있으면 읽기가 편하겠죠. 8분의 7의 값은 87.5%이기 때문에 얜 80% 근처에 있는데 훨씬 더 크겠다. 마지막으로 가면은 9087분의 8, 1, 2, 3이 돼요. 8분의 7이었는데 9분의 8이 됐네요. 그래서 매번 증가하였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거는 물론 여기선 그런 함정을 파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21에서 22로 가는 건 볼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정보 범위 함정을 팔 수가 있어서 정보 범위를 좀 명확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친구의 자료를 봤더니 뭐라 그러냐? 제목에 사회연대 경제 5가지 부문에 대한 현황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니까 사회적 협동, 뭐 마을, 자활, 소셜벤처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걔네들의 기업 수와 종사자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각주를 봐주시면 평균 고용 인원과 평균 매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기업 수분의 모식갱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나한테 리을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을을 한번 볼 겁니다. 보면 2020년 사회연대 경제 5가지 부분의 매출액의 합은 10조 원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면 국회이기 때문에 우선 단위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단위를 봤더니 10억 원이래. 근데 얘는 10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억으로 조를 만들려면 많이 필요하고 10조니까 10만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더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앞자리만 봐도 5만, 2만, 3만이어서 10만이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10조 원 미만일 리가 없어 하고 X 표시 칠 수 있어요. 리을을 지우고 나면 저는 정답을 1번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디귿을 볼 거예요. 디귿을 봤더니 2020년 사회연대 경제 전체 기업수에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사회적 기업의 기업수를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찾는 거냐면 지금 전체 값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그지 적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점점점 요런 꼴분에 A가 10% 이상이냐 이하냐라고 묻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떠한 기준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을 해버리면 얼마나 정밀하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2777이 10%래. 그럼 전체는 얼마여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대충 28,000 정도 되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우리는 대략 28,000 정도가 되냐 안 되냐에 포인팅을 줄 겁니다. 가장 큰 협동조합과 제일 밑에 있는 소셜벤처를 합쳐주시면 대략 21,000 정도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합이 7,000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을 아무리 더해도 7,000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뭐야? 10%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어야겠네. 디귿 들어간 친구 지워주시고 정답을 1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기억 친구는 5개 부문 중에 평균 고용 인원이 가장 적은 건 협동조합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선지 형태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 어렵냐 라고 물어보면 진짜로 제일 큰 걸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린 이런 선지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협동조합이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보량이 얼마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협동조합만 보는 거예요. 협동조합만 볼 거야. 기업분의 고용인원 그리고 얘의 값만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2보다 큰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중에 혹시 이 근처 가는 애 있을까? 라는 시선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10보다도 크고 10보다도 크고 10보다도 크고 10보다도 크네요. 제일 작구나 동그라미. 다음 친구도 기업과 100% 동일한 형태의 선지 형태죠. 뭐라 그래요? 사회연대 5개 중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거 소셜벤처냐? 그럼 제가 어떻게 풀어달라고 부탁드리겠어요? 나 딴 건 모르겠고 소셜벤처에만 집중할 거야. 1500에서 34,000으로 간대요. 몇 배 정도 돼? 안 보이면 우린 항상 단위를 조절하자. 단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0을 다 붙일 거예요. 0을 다 붙이고 봤더니 대충 2보단 좀 크겠다. 나머지 중에 혹시 2보다 큰 애 있어? 라는 시선으로 볼 건데 그나마 2에 가까운 게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2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큰 건 소셜벤처구나 동그라미 칠 거고요.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친구.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오면 발문에 꼭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문제의 형태를 보면 보고서가 있고 여러 가지 표나 차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냐? 사용 안 된 자료. 두 번째 뭐냐? 보고서 차트 변환. 해당 시험에선 보고서 차트 변환과 사용 안 된 자료가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먼저 사용 안 된 자료라고 적혀 있는 애는요. 우리한테
숫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고서 내용 중에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이 밑에 있는 키워드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독해로 따지면 발췌독만 하면 된다라는 유형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자료는. 반면에 보차변은 우리가 발췌독을 하면 안 돼요. 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꼭 발문을 봐주시고 사용 안 된 자료라고 적혀있네. 우리 뭐 하자? 발췌독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연결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1번은 평균 독서량에 대한 이야기고 2번은 독서에 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은 독서 지도율이고요. 4번은 독서율이고 5번도 독서율이네요. 근데 4번은 성인과 학생이고 5번은 연령에 대한 독서율이래요. 우리가 이제 한번 찾는 거예요. 내가 기억했던 단어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독서율이라는 게 있어요. 독서율 4번과 5번에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 확인해 봤더니 성인과 학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성인이네요. 그래서 나한테 4번은 사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요. 여기서 독서에 대한 장애 요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아까 독서에 대한 장애 요인이라는 글자를 봤을 거예요. 어디서? 2번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성인의 독서 장애 요인인데 여기서도 성인의 독서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2번도 사용됐어.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학생의 독서율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용됐다는 거야? 4번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얘는 이미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쭉 보시다 보면 독서 지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사용됐어. 지금 보면 우리한테 1번과 5번이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균 독서량이라는 걸 내가 혹시 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연령에 따른 독서량을 내가 못 본 건 아닐까? 근데 보시면 여기에 50대를 제외한 연령대, 고연령대라는 내용이 있고 독서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사용돼야 돼? 5번도 사용돼야 돼.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에 대한 정보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만 노력해 주시면 문제를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푸실 수 있게 된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볼 겁니다. 4번 문제는 우리한테 두 가지 그림을 줬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급 건수를 분야별로 나눴다. 두 번째는 지급액을 분야별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둘 다 원형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게 스캔된 거라서 화질이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지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름은 좀 적혀 있더라.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선지부터 봐야 되나라고 확인해 봤더니 나한테 디귿 선지부터 보려고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24년 4분기 어쩌고 저쩌고 가정 나왔네. 가정 나왔으면 제가 가정을 벌어달라 부탁했으니까 뒷내용에다가 집중해 볼 거예요. 뒷내용은 24년 4분기 갑위원회 보상금 지급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분야는 두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나한테 지급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림 1로 가야 된다. 근데 선지의 내용에 따르면 20% 이상이 두 개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얘가 발레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한 개만 만족한다. 두 번째, 세 개만 만족한다. 한 개만 만족한다? 세 개가 만족한다. 이 두 가지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1등, 2등, 3등을 찾아볼 거예요. 1등은 복지고 2등은 고용이고 3등은 산업이에요. 이놈들이 20%래요. 만약에 복지만 20%라면 전체가 대충 100건보단 좀 작다는 거고 여러분이 정확히 계산하면 95건 나올 거예요. 다음에 산업이 20%를 만족하려면 75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20, 20, 15면 뭐 얘네 다 더했을 때 한 55 되는데 나머지를 싸그리 더했을 때 95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넌 아니야. 즉, 두 개냐? 세 개냐가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보시면 4건이 추가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 했을 때 75를 넘냐 안 넘냐가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얘네부터 다시 더해봅시다. 3이 부족한데 여기 연구개발에 3을 이용해 주시면 40 더하기 15여서 55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인 5, 4, 8, 4만 더해 주시면 되겠죠. 4 더하기 4는 8이고 8에다가 8 더하면 16이고 5까지 더하면 21이어서
총 얼마가 돼? 76건이 되기 때문에 산업은 20%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된다? 아, 두 개구나. 두 개는 누구랑 누구다? 복지랑 고용이 됩니다. 우리 디귿을 동그라미 쳤으면 다음에는 니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니은 친구를 보시면 뭐라 그러냐? 24년 4분기 갑국의 전체 보상금 지급 한 건당 보상금 지급액보다 분야별로 따졌을 때 보상금 지급 한 건당 보상금 지급액이 큰 분야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를 실제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자료로 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체분의 전체래요. 그럼 그 크기는 무조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들 중에 넓이가, 그러니까 이미지 차지하는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 크기가 1보다 큰 친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금액이니까 1보다 크려면 금액의 넓이가 넓으면 된다. 무슨 소리냐면 그림 1보다 그림 2에 그림 1보다 그림 2로 봤을 때 원형에서 더 큰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를 확인해 주라 라는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지부터 한번 봅시다. 복지. 이 복지 너무 작죠? 넓이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1보다 작을 거다. 복지는 아니야. 고용도 여러분이 보시면 넓이가 작아졌어요. 고용도 아니야. 산업친구 넓이가 커져서 우리가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다음에 환경국토 친구 보시면 작아졌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친구 보시면 작아졌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연구개발 친구 보시면 커졌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니은을 동그라미 니은을 X 표시 칠 수 있게 됩니다. 왜? 3개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찾은 건 2개니까 니은 지워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까지 봐야겠죠. 기억은 보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모두 하위 4개인 분야를 차지래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제외하고란 단어가 없죠. 그럼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상위 4개였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 기타보다 큰 애는 우리가 무조건 상위라고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타보다 작은 애를 우리가 하위인지 아닐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타 내에 아까 보니까 뭐 사법이란 분야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얘 0.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중에 사법이 사실은 0.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작은 애가 돼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기타가 몇 개로 쪼개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타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가볍게 X 표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갑시다. 자, 5번 친구 매칭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 조건 잘 찾아주시고 연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 첫 번째 정보, 얘가 좀 해석하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해석해 봅시다. 24년에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산정책처 전망치에서 전망치로 가는 증감 방향과 다음에는 24년 예상처 전망치 대비 24년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증감 방향. 그러니까 예산안 전망치에서 예산정책처 전망치로 가는 방향의 증감 방향이 동일한 친구를 찾으래요. 찾아주시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안 되고 증가하고 감소해서 안 되는데 증가하고 감소해서 안 되는데 감소하고 감소해서 하나, 증가하고 증가해서 둘. 즉 배당 소득세랑 이자 소득세는 D 또는 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에서 D에는 배당 또는 이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D 또는 E에만 배당과 이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3번을 보시면 A에 이자가 있죠. 그래서 지워집니다. D는 자동적으로 배당으로 확정이 될 거고요. 우린 A가 사업인지 퇴직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를 읽으면서 사업과 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친구를 여러분이 푸시면 퇴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 마지막 친구도 보시면 사업과 퇴직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걸 푸셔도 돼요. 마지막 거로 한번 가봅시다.
사업에 대한 수입은 24년 예산정책처 가운데 있는 거죠. 퇴직의 3배 이상이다. 우리 D랑 E는 알고 있으니까 A, B, C만 보시라는 거예요. A, B, C만 쓱 봤을 때 서로 3배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3배 이상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A, B에서 A로 가거나 C에서 A로 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배로 받는 놈은 A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세의 수입은 퇴직의 3배 이상이다. 누가 3배로 받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세. 그래서 A가 사업소득세가 되고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6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6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표 1은 연도별 경상수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 2는 GDP 대비 경상수지에 대한 비중이래요. 그럼 우리 이 두 정보를 통해서 누굴 찾아낼 수 있냐면 GDP라는 친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GDP는 어떻게 구하냐? 표 2분의 표 1만 해주시면 돼요.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리을부터 풀라고 시키고 있어요. 리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3부터 25년 동안 일본의 GDP는 매년 감소했다. 정보 범위 명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몇 년에서 몇 년? 23에서 25.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볼 거예요. 누구 보라고? 일본 보라고. 일본 볼 건데 단위가 안 맞으면 우리가 값을 읽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를 통일해 주자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370분의 1, 5.9 다음에는 480분의 얼마? 19, 3.7 다음에는 390분의 1, 6, 6.9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분모의 증감만 한번 살펴봅시다. 분자와 분모의 증감만 한번 살펴볼 건데 얼마나 커졌나 확인해 보시면 대략 110이 커졌기 때문에 30% 정도 증가했다. 확인해 보시면 30%보다 큰가 작은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55에 30%, 155에 10%가 대충 15니까 45 정도는 커져야 되는데 얘가 45보다 작게 커졌어요. 그래서 분자의 증가가 더 작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도 볼 건데 여러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보셔도 되지만 늘어나는 방향으로 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 얼마 정도 줄었나 확인해 봤더니 90 정도 줄었어요. 즉 20%가량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는 얼마 정도 줄었나 확인해 봤더니 한 27 정도 줄었거든요. 27이면 한 15%가량 줄었어요. 누가 더 많이 줄었다? 분모가 더 많이 줄었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감소한 건 아니야 하고 디귿이 지워지겠네요. 여러분 디귿을 지우고 나시면 남는 선지가 1번과 4번 뿐이므로 기억과 리을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기억을 풀고 싶을 거예요. 왜? 그냥 확인하라고 시키잖아요. 매년 상승했는지 보시면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감소했죠. 그래서 매년 상승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전년 대비가 없기 때문에 20에서 21년은 사실 볼 필요가 없다. 즉 증가했다 감소했으니까 너 틀렸다라고 바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고 정답을 4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니은과 리을도 봅시다. 니은 2022년 중국의 GDP 인도네시아 GDP랑 10배 관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22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중국은 2.4분의 443.4고요. 인도네시아는 1.0분의 13.인데 여러분이 이 상태로 보긴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좀 값을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분모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4잖아요. 그래서 얘를 2배 해버려요. 얘네 비슷한데 이거 10배라기보단 15배보다도 크지 않아요? 해봤자 20%인데 15배보다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0배 이상이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다음에 리을. 대만의 GDP를 구하래요. 어디? 25년에. 이때 여러분이 그냥 나누기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재밌어요. 내가 저기 표 2에 나오는 값을 100%로 만들어버리면 결론적으로 구해지는 게 GDP다. 그래서 이거 100%로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되는가만 생각해 볼 건데 7분의 1을 암기하고 계신다면 7분의 1이 14.2857이에요. 얘 7분의 1보다 작죠?
그래서 7배보다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다가 7배보다 크게 해버리면 122 곱하기 7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자리가 8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은 절대로 동그라미를 치면 안 돼요. 왜? 국회니까. 단위를 보시면 얼마라고 적혀있다? 10억이라고 적혀있다. 800에 대한 10억이기 때문에 8천억 달러 이상이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고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7번 봅시다. 자, 7번 친구.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뭘 선택할 거냐? 1. 그냥 빠르게 정리하자. 빠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이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땐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빠르게 정리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 해석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비교가 필요한 애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사고를 바꿔볼 거냐면 주민세가 가장 많은 법인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먼저 법인의 구성을 한번 볼 거예요. 법인의 구성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사업소분, 그 다음에 종업원분 2개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분이라는 친구를 봤더니 기본세금도 내야 되고 면적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된대요. 종업원에 대한 거 보니까 총액에다가 세율 곱하래요. 그래서 총 기본세율이라는 거 항목 하나, 그 다음 면적세율이라는 거 항목 하나, 급여세율이라는 죄송합니다. 급여세율이라는 항목 하나, 총 3가지 항목을 보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각각 3가지 항목에 대한 민맥스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기본세금은 가장 작으면 5만 원이고 가장 크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둘이 15만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잡을 거예요. 다음에는 주민세를 연면적에 대한 세금을 볼 건데 면적에 대한 세금은 330 이하면 빵원이래요. 근데 330 초과면 돈을 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330 이하가 있는지 한번 슬쩍 봤더니 330 이하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빵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맥스도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요. 맥스는 면적이 제일 넓은 친구 잡아주면 되겠죠. 제일 넓은 친구 얼마? 800이야. 800에 대한 250원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넘겨주고 이 넘겨주면 얘가 200일 때 곱하기 1000이 돼서 얼마가 된다? 20만 원. 아, 너의 민맥스는 20만 원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면적에 대한 민맥스는 2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에 대한 민맥스를 볼 건데 평균 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면 빵원이래요. 그리고 평균 급여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0.1%를 낼 거래요. 뭐에? 급여 총액에. 그래서 먼저 혹시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있나 한번 볼 건데 나눠주시면 20이고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에요. 쭉 보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데는 없어요. 다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뭐만 해주면 되냐? 0.1%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냥 급여 제일 작은 애랑 급여 제일 큰 애 잡아주시면 되겠죠. 급여 제일 작은 애는 200에 10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2억이라는 거고 여기다가 0.1%를 곱한대요. 이 상태로 연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을 넘겨주고 10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0%가 될 거예요. 아, 20만 원이네. 그럼 제일 돈 많이 내는 애는 얼마라는 거예요? 80만 원이죠. 그래서 민맥스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60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즉 어떻게 지금부터 찾을 거냐면요. 영향력이 제일 큰 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볼 건데 영향력이 제일 큰 놈은 급여 총액이에요. 그래서 급여 총액이 제일 큰 놈을 기준 잡아서 볼 거예요. 얘를 기준 잡아서 볼 거고 다음으로는 연면적의 민맥스가 조금 컸죠. 그래서 우리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연면적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각주를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는 미터 제곱당 500원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면적을 2배로 뻥튀기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D라는 친구를 보면 연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얘 말고 연면적이 큰 애랑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연면적이 큰 애 잡아주시면 누가 된다? 2가 돼요. 그래서 D랑 E를 비교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만 비교해 주시면 대략적인 범위가 잡히죠. 보면 D 같은 경우는 기본 세금으로 5만 원을 냈고요. E 같은 경우는 기본 세금으로 20만 원을 내서 15만 원 차이 나고요. 다음에 얜 빵원 낸다 그랬고요. 이 친구는 800이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게 20만 원이기 때문에 E가 20만 원 더 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선 300에 대한 0.1%니까 300이면은 3억 곱하기 0.1%니까 계산해 주시면 30만 원 나오겠네요. 아, D가 30만 원 더 높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E는 35만 원이 높은데 D는 30만 원이 높아요.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다? E가 이길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E를 기준으로 다시 볼 거예요. E를 기준으로. E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을 통한, 그러니까 기본 세금이 더 높은 애가 있나 볼 건데 얘 기본 세금 20만 원으로 꽉 찼죠. 더 높은 애 없겠네요. 다음에 면적 기준으로 더 높은 애 있나 볼 건데 면적이 제일 커요. 800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급여 총액을 볼 건데 급여 총액이 얘보다 높은 애가 B밖에 없어요. 그래서 B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100 차이 나네. 우리 300 차이 날 때가 3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뭐랑 뭐만 보면 돼요? 면적이랑만 보면 돼요. 그래서 400 곱하기 모식갱이만 해서 여러분이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계산해 주시면 누가 크다고 나오냐면 E가 제일 크다고 나와요. 누구도 작아버리기 때문에 B는 저기 A 항목 기본 세금도 작아버려서 얘 10만 원이고 요 둘의 차이가 10만 원이어서 10만 원과 10만 원 차이 나서 20만 원 차이 나는데 여기는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누가 제일 크다? E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비교해야 되는 정보 범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여러분이 연산량을 줄일 수 있고 문제 푸는 속도를 늘리실 수 있게 돼요.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 친구를 봤더니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성별로도 나눠져 있고 전공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한 국적에 대한 비율도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을 봤더니 갑국의 박사 중에 일본에서 예술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랑 일본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을 찾으래요. 그럼 먼저 예술인문학 찾아놓고 일본, 다음에 사회과학 찾아놓고 일본 보시면 되겠죠. 보면 총 박사는 2배보다 큰데 비율은 2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술인문학의 일본이 더 많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다음에 2번 친구를 보면 갑국의 박사, 중국에서 취득한 사람 중에 경영이 차지하는 건 10% 이상이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중국 중에 누구래요? 경영. 요 분이 10% 이상이냐 이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태로 보면 푸는 게 매우 힘들어요. 왜? 계속 다 곱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기에 있는 비율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박사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자. 뭐가 더 쉬울까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을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단 박사수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4 정도 하면 예술인문학이랑 비슷해지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2 정도 하면 예술인문학이랑 비슷해지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6 정도 하면 예술인문학이랑 비슷해져요. 무슨 소리냐면 얘는 6으로 나눠주시라는 거고요. 얘는 2로 나눠주고 얘는 4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애를 6으로 나눠주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3점 하고 얼마가 나올 거예요. 남는 게 22니까 뭐 3.4% 정도 되겠죠. 8%가 될 거고요. 2로 나눠주시면 2.7% 정도 될 거고 마지막으로 4로 나눠주시면은 뭐 1.8% 정도가 되겠죠. 이것만 더해놓고 1.8이 10% 이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얘가 10%면 전체가 얼마라는 거예요? 18%라는 거죠. 여기 8% 있으니까 나머지 합이 10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10보단 훨씬 작으니까 10% 이상이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다음에 3번은 공학이랑 예술 인문학이 전체에서 50%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전체값 줬으니까 얘 50% 먼저 생각해보자. 정확히 모르겠지만 25,000보다는 크겠다 정도로 잡아줄 수 있고요. 누구랑 누구 더하라고요? 공학이랑
예술, 인문학. 더해봤자 25,000 딱 도착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25,000보다 커야 되는데 50%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요. 다음에 4번 친구를 보면 각국의 박사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 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미국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세배 관계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좀 내 멋대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62.1을 59.6 곱하기 네모의 형태로 바꿔줄 거다.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해야 62.2 돼?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3보다 좀 작거든요. 그래서 5%보다 작게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5%를 대충 한번 생각해 봐요. 5%면 거의 2,000에 가깝죠? 근데 남성과 여성의 2배 관계를 만들려면 2,000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1,000만 있으면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3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제가 처음에 2배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3배 이상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2,000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38,000에다가 2,000 키워주면 4만까지 돼버리잖아요. 근데 3배 관계 만들려면 39,000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키워주면 돼. 내가 5%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1,000이면 한 2.5% 부근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이들을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다음에 5번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수 4,000명 이상이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니까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박사 전체를 보시면 51,391이거든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4,000명 돼요? 8%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 결과가 8%가 되냐 안 되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8%를 기준 잡으면 남성은 0.8 곱하기 38283이 되고요. 여성은 2.2 곱하기 13108이 되는데 거의 3배인데 얘도 거의 3배여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살짝만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 얘가 5만이 필요한 거지 51,300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5만 곱하기 네모의 꼴로 바꿔주자. 5만에서 51,300으로 가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2%보다 많이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2% 키워줄 거고 밑에 있는 애도 2% 키워줄 거예요. 7에 대한 2%면 0.14가 되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7.3보단 크다. 얘는 10.4보다 크다라고 바뀌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0.7 곱하기 38283 2.4 곱하기 13108 이렇게는 3배가 안 되는데 3배가 넘어가 버렸네요. 무슨 소리야? 넘치는 넓이가 더 커. 그래서 8%보다도 올라가게 된다. 무엇을 얼마로 바꿨을 때 51,391을 5만으로 바꿔버리면 곱해지는 값이 8%보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000명 이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9번 봅시다. 자, 9번 친구를 보면 우리한테 사업 채수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24년과 25년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산업 유형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놨어요. 그렇구나. 우리 어떠한 것부터 풀까라고 가볍게 한번 확인해보면 리을부터 풀라고 시키고 있어요. 리을을 보시면 가정 일단 버려. 26년 나노산업 합계 매출액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나노산업 찾아주시면 여기 전체 합계 보라는 거죠. 내용에 가정을 보시면 감소율이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감소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증가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된다? 증가폭은 커진다. 감소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된다? 감소폭은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소폭이 작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함정이에요. 단위가 어떻게 적혀 있어요? 13조 원으로 적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단위가 10억 원이고 얘가 10만이란 말이에요. 만이랑 억 곱하면 조되고 10이랑 10 곱하면 100되죠. 그래서 얘는 147조예요. 147조가 감소해서
13조가 돼야 되는데요. 90% 넘게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그만큼 감소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 장난질이에요. 얘가 13조가 아니라 130조 원 미만이냐라고 물어봤어야 우리가 연산의 의미가 있어요. 단위 장난질 쳤기 때문에 너 볼 필요도 없지. 당연히 13조보단 클 거니까 해서 리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리을을 지우고 나면 우리한테는 1번과 3번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과 디귿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되고, 기억을 봤더니 사업체 한 개당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 유형은 전년 대비 사업체 개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둘 다 나한테 계산을 시키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밑으로 가봤더니 전년 대비 산업 유형의 사업체 수 증감률이 가장 큰 친구는 나노전자다. 얘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을 볼 거예요. 나노전자 사업체의 증감률만 확인하자. 나노전자 확인해 주시면 156에서 11만큼 커졌어요. 11.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랑 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24년의 값을 유사하게 만들자. 다시 24년의 값을 어떻게 유사하게 만들자. 먼저 나노 소재 보시면 17만큼 커졌거든요. 유사하게 만들려면 여기다 2배 해줘야 되죠. 그럼 얘 20이 돼버리죠. 아 뭐야, 나노전자가 더 크네. 얘는 3 커졌죠. 둘이 유사하게 만들려면 얘한테 2배 넘게 해줘야 되죠. 3에다가 2배 넘게 해봤자 11 근처도 못 가죠. 여기선 얼마 작아졌나라고 확인해 보시면은 19만큼 작아졌거든요. 유사하게 만들려면 2배 해주면 되죠. 2배 하면 딱 떨어지네요. 그럼 얘도 2배 해야 되니까 22가 되죠. 아,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폭이 가장 큰 애가 누구다? 나노전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제일 큰 것도 나노전자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도 마저 한번 봅시다. 기억 친구는 사업체 한 개당 매출액 가장 큰 사업 유형, 전년 대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당연히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친구를 찾아주시면 나노 소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 뭐만 보면 돼요? 나노 소재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크냐만 봐주시면 되겠죠. 단위가 안 맞아서 힘드니까 0~2개 붙여봐요. 0~2개 붙이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50% 부근이다. 근데 나노전자를 보시면 50%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너 틀렸다. 다음에 디귿. 중견기업 매출의 비중은 모든 것에서, 모든 연도에서 5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볍게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50%보다 확연히 커요. 그나마 비교의 의미가 있는 친구는 25년의 나노바이오인데 제가 항상 풀맛 찍기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800이랑 900으로 잘라서 보고 나머지 보라는 거예요. 나머지 보면 아무리 봐도 50% 이상이죠. 그래서 가볍게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10번까지만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갑시다. 문제 10번 친구. 이 친구 보시면 빈칸이 좀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 그 어디에도 합계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빈칸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빈칸. 왜 구할 수 있어? 다 더했을 때 15니까. 근데 이 빈칸은 2개여서 못 구하고요. 다음에 이 빈칸은 합계가 있지만 빈칸이 2개여서 못 구해요. 얜 빈칸이 2개가 있는데 심지어 합계도 비어있어. 이래서 못 구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채울 수 있는 빈칸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친구도 못 구하고요. 뭐 구할 수 있는 빈칸을 굳이 찾자면 이놈 정도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못 구하는 빈칸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 극단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에 시키는 거 기반해서, 선지에서 시키는 거 기반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자 라고만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라고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디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을 보면 의리받은 세부 항목에서 산업 피해 가능성의 점수가 간무 중에 가장 높을 때 무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리 산업 피해 가능성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물어본 무라는 친구는 여기에 아무리 높아봤자 7점이라는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위험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위험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61에서 80 사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수가
0에서 7점 사이로 들어갔을 때 61에서 80 사이의 점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 빼고 더해 봅시다. 13, 7 더하면 20 되겠네요. 요렇게 더하면 32고요. 얘까지 더하면 36. 36에다가 20 더하면 얼마가 된다? 56이 된다. 물론 얘가 7점이 들어가면 61점을 넘어가 버려요. 근데 빵점이라면 위험이 아닌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디귿은 틀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디귿을 지우고 나면 1번과 4번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과 리을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되고, 기억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갑의 위험제해도는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위험이라고 확정할 수 있냐는 건 무슨 소리야? 민맥스 어떠한 것을 넣어도 다 위험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갑 같은 경우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점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요 빈칸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가 배치됐는지 모르지만 더했을 때 24일 거니까.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는 그냥 더해서 54라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데 나머지가 빵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아닌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이 지워지고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니은과 리을도 봅시다. 니은은 병의 위험제대로 평가를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 재해 위험도는 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병이랑 정을 보라는 거니까 우리가 병이랑 정을 봅시다. 근데 병은 못 구하는데 정은 나한테 값을 다 줬어요. 얘부터 구해보라는 거죠. 더해주시면 25에다가 49. 얼마가 나오냐면 74가 나와요. 74인 경우는 위험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을이 위험이 되느냐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점수를 최대로 받았을 때. 먼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점수는 있으니까 15점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시설과 강우도 점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서 24점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우린 지형과 집안에 대한 점수의 배점을 봐야 하는데 각각이 30과 20이래요. 맥스로 따지면 50대에서 얼마가 된다? 74점. 따라서 둘의 위험 재해도가 둘의 재해 위험도가 74점으로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리을 친구는 A시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 위험도가 매우 위험인 친구는 없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점수를 최대한 크게 만들었을 때 81점이 넘어가는 애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다 더하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얘네의 만점이 70과 30의 합임으로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까진 점수가 19점보다 크냐 작냐 볼 거예요. 각각에 대한 배점을 한번 볼 거예요. 30, 20, 10, 10. 각각에 대한 배점을 보면 15, 15점이에요. 있는 점수들에서 까진 것만 볼 겁니다. 12점 까지고 8점 까졌어요. 20점 까졌죠. 19점까지밖에 못 까지는데 갑은 안 돼. 11점 까지고 2점 까졌어요. 그럼 얼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의 총점이 30점이어서 여기서도 11점 까졌네요. 11점 까지고 11점 까지면 22점 까졌으니까 을도 안 돼. 다음에 병을 볼 건데 여기서 15점 혼자 까졌고 4점 까지고 7점 까졌네요. 그럼 11점 까졌으니까 15에다가 11 합치면 26점 까졌으니까 너도 안 돼. 다음 친구 여기 49라는 점수를 줬는데 총점이 70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21점 까였으니까 너도 안 돼. 다음에는 9점 까이고 9점 까이고 3점 까였어요. 다 합치면 21점 까였으니까 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까인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19점보다 적게 까인 애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매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번 친구를 보면요. 우리한테 A국의 연도별 고위공무원 및 여성 고위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전체 고위공무원과 여성 공무원 있죠. 둘이 빼면 당연히 남성 구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확인해봤더니 디귿부터 풀라고 시키고 있어요. 디귿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1년 A국의 남성 공무원 17년에 비해서 3% 이상 증가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17년 남성과 21년 남성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1440 나오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계산해 주시면은 1405가 나오겠네요.
우리 1405에요. 이 친구의 3%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30%가 대략 420이니까 3%는 40이다. 근데 이 친구 30보다 작게 커졌죠. 그래서 뭐야? 3% 이상 아니야?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에 니은을 풀어볼 건데요. 니은은 여성 공무원 중에 전년 대비 증가율 제일 큰 게 19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동일 항목 간에 비교하면 제가 폭부터 봐달라고 계속 강조 드렸으니까 폭을 한번 봐주세요. 20이다. 혹시 폭이 20보다 큰 애가 있나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20에서 21로 갈 때 폭이 28인 거 볼 수 있어요. 폭이 1.4배인데 과거는 1.4배가 안 됐죠. 전년 대비 증가율 제일 큰 거 19년은 아니야.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우리 기억만 추가적으로 봅시다. 기억은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도 범위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몇 년에서 몇 년? 18년에서 24년. 그래서 확인해 주실 건데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0 하나 붙여서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0 하나 다 붙여서 보시면 우리 21년을 기점으로 1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1보다 작은가 가볍게 살펴주시면 모두 다 1보다 작다. 우리 뒤로 갈수록 1보다 점점 커지나 보시면 줄어들었는데 커지고 조금 줄었는데 커지고 조금 줄었는데 커졌기 때문에 얜 당연하다.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대략 25만큼 플러스 될 때 여긴 0 붙여서 200 늘어났어요. 당연히 증가했겠죠. 5 늘어날 때요. 100명 늘어났어요. 당연히 증가했겠죠. 1이 아니었는데 1이 됐으니까 당연히 증가했겠죠. 매년 증가했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을 봐주시면 18년부터 24년까지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라 그러는데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무슨 소리야? 분모값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1000을 곱해줘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것부터 풀까라고 보면 니은부터 풀어볼 거예요. 니은은 21년에 게임을 한 번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냐. 어차피 다 1000을 곱하기 때문에 우린 그냥 비율로 보셔도 돼요. 34.8에서 29.6이 됐대요. 아무리 봐도 10% 이상 감소했죠. 왜? 34.8에 10%면 3.5면 충분한데 얜 5 넘게 감소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니은을 동그라미 치면 다음엔 기억을 풀어줘야겠죠. 기억 친구는 독서를 한 번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랑 노래를 한 번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24년에 독서와 노래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1.4%예요. 1000명에 대한 1.4%는 140명이 아니라 14명이죠. 그래서 얘도 단위 가지고 장난질 쳤네. 우리는 디귿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디귿 친구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 24년 음주에 한 번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했다. 모집단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 역시도 비율로만 봐주시면 되고 448에 우리 4%만 볼 건데 4% 보기 힘드니까 40%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45에 대한 40%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18% 나와서 4%는 대략 1.8%포인트다라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증가한 거는 2%포인트이기 때문에 4% 이상 증가하였다. 동그라미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문제 13번. 13번은 제가 앞선 문제에 사한자에서 설명드렸는데 부합하는 자료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숫자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틀린 부분만 가볍게 볼 건데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마지막 문단이 틀렸어요. 마지막 문단이 2번이랑 연결되는데 보시면 월별 교통사고로 분석했을 때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모두 1, 2, 3위가 봄 또는 가을에 존재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봄이랑 어디? 가을에만 1, 2, 3위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6월이 1, 2, 3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서 옳지 않은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14번. 자, 14번 친구를 보면 총 예산이라는 게 있고 주요 산업비, 그다음 기본 경비, 특별 회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요 총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성될 거고, 다음에 일반 회계는 주요와 기본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요는 나머지들로 구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빈칸을 좀 채울 수 있겠죠. 어떻게? 총 예산이 4,697인데 특별히 30이면 30 빼고 나머지 두 개의 합이 30 뺀 1, 4, 6, 6, 7이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만 인지할 거고요. 실제로는 미리 채우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나한테 리을부터 풀라고 이야기하네요. 리을을 보니까
22년부터 26년 동안 주요 산업비 중에 정보화 예산의 비중이 매년 2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주요 사업비에서 정보화 예산만 봐주시면 되죠. 20% 이상이고요. 보이는 것만 먼저 합시다. 20% 이상이고 20% 이상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얘를 20%라고 잡으면 전체가 얼마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전체가 얼마냐? 곱하기 5 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5 하면 대략 2,900 정도 된다 라는 건데, 전체가 5,500 정도 되는데 기본 경기와 특별 회계 합쳐봤자 1,3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아무리 못해도 4,000 금방까지 가버려야 되죠. 그래서 뭐야? 몇 년이? 26년이 20% 이상이 아니야 해서 리을을 지울 수 있게 돼요. 리을을 지우고 나면 우린 정답을 2번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2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디귿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디귿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에서 26년 동안 전년 대비 R&D의 증가율이 제일 높은 해는 총예산의 증가율도 가장 높다. 동일 항목 간의 비교니까 우린 R&D의 증가폭과 어떤 거에 집중할 거다? 총예산의 증가폭에 집중할 거다. 쭉 보시다 보면 R&D가 마지막 연도에 왕창 커졌어요. 폭으로 봤을 때. 근데 총예산도 마지막 연도에 폭으로 봤을 때 왕창 커졌어요. 나머지가 폭적으로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당연히 둘이 가장 높은 거 동일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니은을 풀어야 정답을 확정할 수 있겠죠. 니은 22년부터 26년까지 총 예산 대비 기본 경비의 비중 매년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총 예산과 기본 경비 사이의 관계만 볼 거예요. 일단 있는 것들 위주로 볼 거고요. 있는 거 위주로 보면 줄어들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찾으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증가했을 것 같은 거에 좀 포인팅을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줄었죠. 근데 만약에 이 감소보다 나머지의 감소가 더 크다면 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준 것보다 나머지가 더 많이 줄었는지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대략 200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R&D만 봐도 200이 줄어버렸어요. 근데 정보화도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전체는 감소했는데 얘는 커졌대. 뭐야? 비중이 매년 감소한 건 아니야. 누구 때문에? 24년 때문에 X다. 마지막으로 기억. 기억은 보조금이 증가한 연도에는 총예산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조금이 증가한 연도 찾아주시면 22에서 23, 다음에 23에서 24. 근데 여러분이 총예산 확인해 주시면 23에서 24로 갈 때는 감소해서 X표시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 갑시다. 우리 15번 친구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낮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싹 할 거냐, 싹 다 정리를 할 거냐, 혹은 비교가 필요한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할 거냐. 이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후자를 추천드릴 뿐인 거고요.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정량평가 점수인데, 정량평가 점수라는 친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계획 달성률과 수율의 평균이래요. 평균은 합이니까 그냥 더하라는 거죠. 계획 달성률과 수율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발주량 대비 양품이고 투입량 대비 양품이네요. 그럼 분자는 안 변해요. 근데 양품이 없어. 양품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생산품은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성된대요. 그럼 우리 양품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880, 다음에 1200, 다음에는 900, 다음에는 1800. 다음에는 발주량 대비 양품이고 투입량 대비 양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발주량이나 투입량이나 그렇게 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주량 대비 양품만 본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작은 애 있으면 걔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D가 자기 혼자 60%예요. 얘 말고 또 작은 애가 있나 찾으면요. 그나마 작은 애가 C예요. 몇 프로로? 75%로. 그래서 우리는 C랑 D만 좀 정밀하게 비교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60%와 75%다. D는 둘이 합쳤을 때 135%. 뭐 굳이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C는 75%와 80%다. 그러면 75 플러스 80%니까 155%여서 제일 작은 건 D겠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16번 봅시다.
16번 친구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생으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그런 시기보단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우리 비교의 의미가 있는 친구를 뽑아내려고 노력하자. 점수는 전공에 따라서, 영어 성적에 따라서, 자격증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점수에 따라서 분배된대요. 근데 가중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중치까지 고려해 주셔야 돼요. 먼저 전공을 볼 건데요. 민맥스가 25점 차이 나요. 가중치가 0점이니까 민맥스가 5점 차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영어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나중에 볼 거고요. 자격증은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0개부터 5개인데 여기 5개는 없어요. 0개부터 4개라고 생각하면 0이랑 40이니까 민맥스가 4점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관련 자격증 점수 이건 구했죠. 자기소개서만 남았는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민맥스가 10점 차이 나요. 그래서 가중치 0.4 고려해 주시면 4점 차이 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어는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찾아볼 건데 만점 받은 애 있나 한번 볼 거예요. 만점은 동그라미의 시험에서 950 이상. 2명 다 만점 받았네요. 세모에서 90점 이상 없고요. 사각형에서 500점 이상 없어요. 다음에 40점짜리가 있나 봤더니 40점짜리가 요 놈이 40점이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친구를 보면 갑이 3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0점과 50점의 차이기 때문에 둘이 20점 차이 나고 가중치가 0.3이어서 6점의 민맥스가 차이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실은 서로 간에 그렇게 영향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1등과 꼴등을 좀 찾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1등과 꼴등. 먼저 전공에서 1등 찾아주시면 1등 자, 지금부터 1등은 앞에다가 V 체크할 거고요. 꼴등은 뒤에다가 할 거예요. 1등, 꼴등. 다음 친구도 우리가 1등은 앞에다가 꼴등은 뒤에다가 합시다. 1등, 꼴등. 다음 친구도 1등과 꼴등을 체크할 건데 1등, 꼴등. 다음 친구도 1등과 꼴등을 체크할 건데 보시면 1등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병이죠. 그래서 나는 병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1등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병과 정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의 범위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셔야만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확인해 봅시다. 어차피 둘은 5점 차이 나요. 얘는 둘 다 1등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한 개면 보시면 10점 차이 나거든요. 가중치가 0.1이니까 1점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5점에 대한 0.4니까 2점 더 높아요. 누구 때문에? 전공 때문에 무조건 병이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을 3번으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 친구를 보면 우리한테 22년에 대한 사건 처리랑 23년에 대한 처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떠한 선지부터 봐야 되나 가볍게 한번 훑어보면 디귿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귿을 볼 거예요. 디귿을 보면 전체 처리 사건 중 부당노동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이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4% 보기 힘드니까 0 하나 붙여서 40%로 볼 거예요. 0 하나 붙이고 0 하나 붙여서 40%냐? 만에 대한 40% 생각하면 4천이다. 5,600과 3,800 남으니까 당연히 40% 이상. 만에 대한 거 생각하면 4천인데 얘 8천이죠. 2만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 이하가 안 돼요. 심지어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디귿 지워지고요. 디귿을 지우고 나시면 우린 정답을 3번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니은 풀어볼 거예요. 니은 22년에서 23년으로 갈 때 조정 유형 처리 사건 건수의 감소폭 같은 부당노동의 증가폭이랑 비교하래요. 그러면 노동쟁이랑 부당노동 보시면 되죠. 감소폭은 94고요. 증가폭은 90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감소폭이 더 크구나. 마지막으로 기억은 전체 중에 부당해고 등 구제 어쩌고저쩌고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무슨 소리예요? 요 둘이 80% 이상 관계인지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에 대한 80%만 생각하는 거다. 만 날리고 8천 날리면 어떻게 돼요? 8, 5, 6, 9분의 7, 8, 1, 6이어서 아무리 봐도 80% 이상이다. 동그라미.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보도록 합시다.
이 18번 문제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힘들어한 이유는 자료를 안 봐서 그래요. 자료만 보면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셨냐면 여기 1인당 때문에 힘들어 했어. 가구원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데이터 어디를 봐도 가구원수가 없어.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 항상 어디를 봐달라고 부탁드리냐면 데이터가 아니라 디귿 모양을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보시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죠. 몇 명 산다는 거예요? 1명 살고 2명 살고 3명 살고 4명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만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라고 가볍게 살펴보면 디귿부터 풀라고 시키고 있어요. 디귿은 나한테 1인당 경상소득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경상소득을 구하는 방법에 집중해야겠죠. 경상소득이라는 친구는 어디 있나? 라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각주 3번에 가처분은 경상 마이너스 비소비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가처분에다가 비소비를 더하면 경상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25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인 가구는 250이고 2인 가구는 500이고 3인 가구는 750이고 4인 가구는 1000이죠. 확인해 보시면 250보다 크고 500보다 크고 750보다 크고 1000보다 커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돼요. 디귿을 동그라미 치셨으면 다음엔 니은선지를 풀어볼 거예요. 니은선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1인 경상소득의 4배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천근천데 얘는 250보다 훨씬 크거든요. 4배까지는 안 돼. 니은 지워지네요. 니은 지우고 나시면 여러분 기억과 리을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소비지출과 가처분 소득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소비지출은 안 줬죠. 근데 가처분은 줬으니까 리을로 갈 겁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가처분이 증가 아니에요. 1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 4로 나눠버리면 2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커야 하는 놈이 1인보다 작다는 걸 볼 수 있어서 계속 증가하지 않아 리을 지우고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억 볼 거예요. 기억은 나한테 소비지출을 구하라고 시키는데 소비지출은 가처분 소득에다가 평균 소비 성향을 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확인할 수 있겠죠. 둘이 곱한 거랑 4배 관계이냐. 8, 4, 5 곱하기 5 제가 곱한다 그랬죠. 곱해야죠. 곱하면 56%. 다음 친구는 227 곱하기 제가 왜 니은을 읽었죠? 죄송합니다. 기억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소비지출을 구하는 건 이 둘이 곱하는 건 맞아요. 근데 1인당 소비지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인 가구가 가장 적다라 그랬어요. 둘이 곱한 거에서 4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변수를 3개를 한 번에 갖고 노는 건 힘들어서 여러분이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를 먼저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시면 요 놈이 221이 나오고요. 얘는 3으로 나누면 대충 240 근처가 나오고요. 얘는 230 정도 나오고 23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 곱해야 하는데 가처분 소득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인이 제일 적은데 평균 소비 성향은 3인이 제일 작아서 이 둘만 비교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어요. 조금만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721대가 240이니까 거기서 3 뺀 대충 237 정도 될 거고 곱하기 52.8. 다음 친구는 221 곱하기 56.0이 되겠죠. 10% 이상 커져야 되는데 10% 이상 커지지 않아서 4인 가구가 가장 작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정답을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9번과 20번 봅시다. 자, 19번 친구는 우리한테 자동차 검사 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별, 두 번째는 차종별, 세 번째는 등록 용도랑 주행거리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했고요. 얘는 24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합계가 없지만 합계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얘네 다 더하면 돼요. 얘네 다 더하면 그 합계가 된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번부터 봅시다. 1번.
21년 전년 대비 대형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형의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우리 증가율 간의 배수관계 물어보면 무조건 정의적으로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대형과 중형을 비교하래요. 우리 대형 친구 확인해 주시면 얼마 정도의 증가폭을 지녔냐면 3천의 진검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32와 57이 커져서 89만큼 커졌다. 다음 친구는 6,300의 진검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71에다가 14가 커져야 되니까 85 정도 커졌다.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과거 값이 그러니까 2,900과 6,200이 3배가 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1번은 3배 이상 관계가 아니라 2배 이상 관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A국 전체 자동차 검사 대수 중에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승용차가 70%라는 건 나머지가 30%라는 거죠. 우리 다 보면 좀 힘드니까요. 큰 놈들부터 봅시다. 승용차랑 화물차만 볼 건데 얘가 70이면 얘가 30이라는 건데 77이면 33일 때가 70% 30%거든요. 근데 얘는 77보다 작고 33보다 커요. 무슨 소리야? 70% 이하고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0% 이상일 리 없다. X표시. 다음에 3번은 A국 22년 전년 대비 특수차 증가율 24년 전년 대비 특수차 증가율이랑 비교하래요. 우리 동일 항목이기 때문에 폭부터 한번 볼 겁니다. 22년의 특수차, 24년의 특수차. 12만큼 커졌고 15만큼 커졌어요. 보시면 12에서 15로 갈 때는 한 20% 넘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46에서 172로 갈 때는 20% 넘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증가율 누가 크다? 24년이 크다. 근데 여기서는 22년의 증가율이 크다라 그랬으니까 X표시 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4번은 중형이 대형의 2배 미만이냐? 몇 년부터 몇 년? 20년부터 24년. 확인해 볼 거예요. 중형이랑 대형. 보시면 첫 번째 연도부터 2배 이상이에요. 여기 매년 2배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X. 정답으로 5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5번은 20년에서 24년으로 갈 때 특수차의 증가율과 승용차의 증가율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차와 승용차에 대한 증가율을 볼 거예요. 거리가 멀죠? 그땐 여러분이 몇 퍼센트 증가했나? 그냥 폭 구하지 말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10%로 생각해보면 대략 770 정도인데 772개 정도니까 한 20%다. 근데 얘는 20%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특수차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된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20번. 우리 표차변 친구 나오면 제가 순서만 먼저 좀 가볍게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니은 볼 거예요. 니은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년에 검사 대수에 대한 구성비인데 차종으로 보래요. 그럼 우리 순서만 확인해 보자고요. 1등, 2등, 3등, 4등 맞죠? 순서만 확인해 볼 거예요. 승용차 1등, 2등은 누구다? 화물차다. 3등은 누구다? 승합차다라고 하는데 2, 3등이 얘는 거의 3배 관계였는데 3배라기엔 너무 가깝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디귿도 우리 순서만 확인해 봅시다. 누구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요. 비사업용부터 확인해 봅시다. 2000 다음에 27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2000 다음에 3300으로 가야 하는데 2700이 나오죠. 요 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나오는 표차변들은 순서 바꾸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27년 국회를 준비하신다면 표차변에서는 순서를 우선하자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다. 자, 여기까지가 국회 8급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마무리 멘트 치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그럼 모두 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봬요.